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지속에도 불구하고 옐런 효과 등으로 다우와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가 사흘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다우는 전장보다 26포인트 오른 14,802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0.9포인트 오른 1,656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7포인트 내린 3,677로 장을 마감하며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사흘째 내렸습니다. 자넷 옐런 연준 차기 의장 지명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다크 40은 전장 대비 0.16% 빠졌고 독일 다크 30도 0.46% 떨어졌으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100지수 역시 0.44% 내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 새 의장에 자넷 옐런 현 부의장이 지명됐습니다. 옐런 부의장은 최초의 여성 연준 의장으로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버냉키 의장의 뒤를 이어 앞으로 4년간 연준을 이끌게 됩니다. 자넷 옐런 지명자는 미국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후퇴에서 벗어나고 경기 회복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선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9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오늘 밤 회동합니다. 셧다운 이후 양측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동에서 셧다운과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지난달 양쪽 완화 규모 유지 결정은 상대적으로 간발의 차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이 지난달 시장 예상과 달리 양적 완화 규모를 유지했으나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은 여전히 양적 완화 축소를 연내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이전에 경제 진전에 보다 확실한 지표를 확인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끄는 미국 최대 알루미늄 제조사 알코아가 3분기에 흑자로 돌아서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알루미늄 수요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알코아는 3분기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11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며 전문가 예상치인 5센트를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전체 순이익이 전 분기보다 3.5%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바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이렇듯 옐런 효과에 힘입어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우리가 한글날로 휴장하는 바로 그날 밤 뉴욕 증시는 한번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요. 역시 워싱턴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가만히도 사실 그 오른 반등폭을 좀 곱씹어보면 나스닥은 오르지도 못했고요. 올랐던 다우와 S&P 500은 반등폭이 상당히 미미해 사실 우리가 과거 버니기 효과라고 불렸던 그 지수폭만큼은 사실 상승폭이 채 닿지 않아 조금은 뭔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의 원인인 워싱턴 리스크는 그러나 해결의 조짐도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 공화당의 오늘 밤 셧다운 이후 처음으로 무이자라고 회동 제의를 먼저 한 것인데요. 과연 정가 리스크가 해결될 수 있는지 한번 기대를 모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10월 10일 오늘은 우리 국내적으로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요. 금통의 금리 결정도 있습니다. 동결이 지금 예상치이기 때문에 금통위는 그렇게 큰 변수가 안 되겠지만 옵션 만기는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옵션 만기는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입니다.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우리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한글날 휴장 이전에 국내 증시 21선 이탈이 예상된다라고 하셨었는데 마치 그런 모습으로 출발하는 듯 했으나 의외로 뒷심이 좀 나오면서 21선을 아직까진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방을 더 크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계속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21초도 뭐 여러 방법인데, 요즘 그 이평 자체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평을 21이평, 그 다음에 이제 11이평인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쓰는 이평 보면, 일목균형표 이평,
17과 26 쓰는 게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평 자체를 17과 26 이평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이평 자체가 지금 볼 때 26 이평에 이제 저점에서 튀고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제가 볼 때는 17 이평하고 26일 이평 며칠 사이 동안 더 횡보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그 분봉을 한번 보면요. 분봉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점들 내내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821포인트부터 2002포인트까지 무려 21포인트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랐는데 오른쪽이 이제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해가지고 올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고 근데 첫 번째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 그 주가를 올리면서 옵션 풋을 쳤어요. 옵션 풋을 쳤습니다. 그래서 선물 갖고 있는 거 정리하면서 돈 먹고 정리하면서 옵션 풋을 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물은 뭐 별로 워낙 이제 지분이 약해서 근데 오늘 옵션을 자세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들을 올가미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이제 풋, 콜 옵션 풋과 풋 옵션 풋을 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오늘 크게 이제 호되게 한번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합작으로 개인들을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시스템으로 짜놨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오늘 옵션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매도 이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자제하시고요. 콜 쪽으로 그러니까 매수 콜이나 풋을 매수 쪽으로 해가지고 빨래판식으로 나열하면 저번에 이제 지난달 같이 수익이 오늘 많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지금 그 콜 옵션 풋 매도 풋 옵션 매도했는 거 빨리 제가 볼 때는 한 10시 전에 정리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나 이따 분명히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증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증시가 제가 이제 15,000 일단 하방한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특히 이제 한글날, 근데 원망스러운 한글날이었습니다. 사실은 푹 갖고 있는 분들은 한글날 만약에 장이 열렸으면 아마 대박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그렇지만 떨어진 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글로벌 증시 미국 같은 경우 200일 이평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200일이 1년이면 매입니다. 200일 이평 다 였는데 제가 볼 때는 200일 이평에서 브레이크 들을 것이냐 저는 못 듣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일 이평이 하방할 걸로 보는데 며칠 동안 여기 버틸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타결이 잘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미국 경제 자체가 지금 이제 빚내가지고 빚을 막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이평으로 봐서는 200일 이평인데 200일 이평 하방 이탈하는 시점에서 시점을 기정사실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주식 자체는 헤드앤솔더를 기록하면서 구름 변곡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거는 어거지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 글로벌 증시는 하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가 자체를 한번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가죠. 지난 그 목요일 날 주가가 21일평 빠지면서 21일평 하루 만에 올리는 그런 주가는 굉장히 드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일목균형표 이평을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간 주가는 오늘 21일평, 여러분이 갖고 있는 21일평은 깨지만 전체적으로 주가는 안 무너질 겁니다. 빠지더라도 제가 볼 때 한 12, 3포인트 빠져가지고 횡보 국면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일단은 이번에 핵심이 22일평, 26일이평 자체의 하방 이탈을 여러분께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저는 궁극적으로 300일이평까지는 분명히 주식 간다 이 주의가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마지막 국면이거든요. 마지막 국면에 이제 주가의 상승인데 특히 이제 어제 선행스팬1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선행스팬1의 상승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기준선의 상승 때문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선 상승 자체가 여러분 아직까지 꽤 남았습니다. 기준선 상승이 아직까지 여러분 보다시피 한 7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주가 자체까지 아직까지 급락 나오는 그런 국면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 쉽지만 일단 기준선이 계속 상승함으로써 전환선이 이제 맞장구 손바닥을 쳐줘야 되는데 손바닥을 아직까지 치지 않습니다. 근데 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손바닥을 칠 때 손바닥 친다는 것은 전환선과 기준선에 이제 일단
모임이죠. 그리고 이번에 주가가 보시면 선행스팬 의원에 대한 어떤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스팬 의원의 지지, 제가 볼 때는 선행스팬 의원이 기준선과 중복되는 시점에서 그때 이제 하방 이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만약 그때 이탈이 그 2평으로 치면은 26일 2패입니다. 그래서 그 2평의 지지 여부를 봐야 된다. 그 2평을 지지하지 않고 만약 위쪽으로 개입으로 튄다면 추가적으로 3차 상승이 짧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 짧은 거 먹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매매 안 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렸죠. 선물의 평균 가격이 265다. 제가 이제 261까지 내려가길래 경사 났다 띵까띵까 했는데 역시 265로 회귀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이게 아시죠? 볼륨조 이제 밴드의 이제 공룡 몸체입니다. 공룡 몸체에서 이제 목이 나오죠. 목이 나올 때 꼭 그 목 자체가 드는 목이냐 아래목이냐, 이게 이제 미국 책에서 전문 용어입니다. 공룡의 목이냐 아니냐 이제 공룡 헤드라고 하는데, 공룡 헤드가 이제 상향 공룡 헤드냐 하락 공룡 헤드냐, 보통 이 빌룬저 밴드의 폭이 좁을 때 보통 나오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추가적으로 상승해도 조금 적게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 피벗 보시면 오늘 피벗 자체가 1995에서 2010p, 만약에 추가적으로 무너져도 1988포인트, 1088밖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한 14, 5포인트 정도 빠지는 그런 국면인데, 제가 볼 때는 빠져도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지만, 떠도 많이 못 뜨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무리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중심 피벗이 상승했습니다. 중심 피벗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2.포인트인데 오늘 아침 중심 포인트를 하방 이탈하고, 그 중심 포인트 하방 이탈이 그 중심선 주가의 시가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 자체가 음봉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일단 주가가 피벗 중심 하방선 1885포인트까지 갔는데 일단 갔는데 한 번 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사실 우리가 개인들이 주가가 빠질 때는 포기해버립니다. 개인들이 주가 빠질 때는 포기해요. 그러면 매매 안 하면 손이 안 나는데, 주가가 횡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가랑비 옷 뜨듯이 계속 왜 이때 여러분들이 못던 마바라들이 잡주를 추천하면서 실적비 저평가로 종목 교체해라고 여러분들이 떠드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주가 닭깡통 차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이럴 때서 복지부동하는 게 좀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옵션은 분명히 종가 부분에서 한번 크게 사고 한번 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삼선 전환도를 보면요, 삼선 전환도의 1차 지지, 2차 지지가 굉장히 폭 자체가 좁습니다. 폭이 굉장히 좁아요. 폭이 좁은데, 피벗이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안정권에서 1975포인트 이어가 버리면은, 전환이 굉장히 강한 전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이 하락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지금 그 1960포인트 이상의 돈 먹지 마십시오. 이래 했는데, 65포인트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고 신규 매수하려면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 매수 꼭 하고 싶으면 1등 주식 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교양 없어가지고 1등 주식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코스닥은 여러분 300일 평 언저리 있거든요. 300일 평 언저리가 밑에서 내려갔다 올라올 때는 매수하는데 위쪽에 있을 때는 300일 평 주식 절대 손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코스닥이 미워가지고 코스닥이 빠지고 코스닥을 악평하는 게 아니고, 코스닥은 근본적으로 서자 출신입니다.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코스닥 협회가 공적 1호 청송 촌놈이든지 말든지 코스닥 만지고 코스닥 추천하는 놈은 잡놈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빌어먹는다 이럽니다. 그래서 코스닥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너무너무 뜨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301평 위험한 자리에 있으니까 하방 이탈했을 때 코스닥을 사지만 상방 이탈, 상방에서 지금 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을 때는 주가가 뜨더라도 크게 많이 못 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보시면 상위 종목이 상승 상위적 코스피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더 빨리 움직인다. 빨리 움직이죠. 어떤 쪽으로? 깡통 쪽으로 빨리 움직입니다. 여러분 계좌 한번 펴보이소. 그거 뭐잖아. 코스닥 만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 자체가 일목균형표적으로 봐도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구름 원층에 있거든요. 하방 이탈하면 지지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닥을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 화요일 날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저는 140만 이상은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쉽죠 있지만 오버슈팅, 삼성전자가 오버슈팅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 싸늘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달 이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계속 쉬어라 하는데 쉬어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밤 9시부터 12시까지 엘리어트 파동 특강이 있습니다. 인터넷 강좌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나 서울경제로 전화 주시면 엘리어트 파동 특강 밤 9시부터 12시까지 컴퓨터 끼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부하면서 하루 쉬어가는 날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성전음 신청합니다. 네, 국내 증시도 또 미국 증시도 추가 하락이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셨고요. 코스닥에 대한 투자 자제, 무엇보다 오늘 옵션 만기인데 장 막판 출렁일 수 있으니까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자라는 당부의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최명석 멘토님과 함께 최강 종목 찾아보는 시간이죠.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한글날 휴장 바로 전에 추천해 주셨던 차바이오엔 하루 만에 수익이 아주 짭짤하게 나서 축하드리겠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계열의 석유 화학회사로 여수와 대산 등지의 대규모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 2분기 매출액은 8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87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설 효과 반영으로 외형 성장을 지속하였고 합성 수지 등의 스프레이드 개선으로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주주 지분이 롯데물산 53%, 국민연금공단 5%로 안정적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3,500%로 초고량적인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많이 하락했다가 현재 한 4개월 전부터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계속 수반되고 있습니다. 신용담보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현재 롯데케미칼 주식이 21선과 61선 위에 올라오면서 많은 기관이나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20만 4천 원 근처에서 아래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약 10%인 22만 원을 드리겠는데요. 중장기로 봐서는 한 24만 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2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8만 5천 원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으니까 항상 사시더라도 저점을 잘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강연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많은 시민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현재 동양 관련 주식을 예전부터 들고 있으면서 많은 손실로 인하여 일주일째 잠도 못 자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재계서열 5위까지 올랐던 동양그룹이 선량한 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치면 되겠습니까? 현재 동양기업 어음에 투자해서 손실본 투자자가 4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동양그룹 주식 등에 투자하는 분들이 수십만 명인데요.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동양그룹 회장이나 임원들은 속히 정상해 주시고 정부나 관련 기관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동양그룹 주식 투자로 인하여 손해보고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이미 주가가 20만 원을 회복한 롯데케미칼 추천해 주셨습니다. 눌림목 이후 잘 가는데 중장기용으로도 괜찮다라는 말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신규 편입한 종목 대형 화학주 KCC 40% 큰 비중으로 제 포트에 담았었죠. 딱 하루 만에 수익을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목표가에 딱 도달하자마자 2% 넘게 가까이 빠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저는 이두쿠 멘토님 덕분에 이 반짝 수익을 보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보홀딩스 그날 하루장 잘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KCC와 마찬가지로 이 중반 목표가 달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늘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참 부른데요. 이 비법 AS 잠시 후 이두코 멘토와 얘기 나눠보시고요. 이두코의 소원을 말해봐 시작하면서 이 포트 운용에 앞서 지켜야 할 법칙과 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산은 2,8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당일 시초가 매수를 법칙으로 하고요. 이익 실현 시에 수익률은 절대 누적될 수가 없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AS 진단 나가죠. 목표가, 손절가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제 포트에는 수익이 70만 원 이상 나면서 여기에는 위시리스트 대부분을 이룰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 위시리스트 중에서 뭘 구매할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KCC와 국보디자인이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70만 원 이상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제 포트 현황 보시면요. 테라세미콘 20%, KCC 40%, 국보디자인 20%, 현금 비중이 20%입니다. 이 테라세미콘 15,55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4,0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국보디자인, KCC 각각 9,600원, 45만 원 목표가 주셨는데 목표가 달성 완료했습니다. 최종 포트 현황 살펴보면요. 78만 원가량 총 손익을 봤고요. 수익률 2.8%입니다. 테라세미콘 점차 마이너스권 줄여가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0.6%의 수익률, 국보디자인 2%의 수익률, KCC 플러스 5.6%의 수익률 보였습니다. 이제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이두코 멘토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저 오늘 참 배가 부릅니다. 네, KCC도 5% 넘게 수익을 봤고요. 이 국보 디자인도 이 최근 5거래일 신고가 경신하면서 저희가 목표 달성을 했었거든요. 이 테라세미콘까지 자산 AS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화요일에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들이 두 종목이나 있었죠. 최근에 시장에서 수익률 내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는 전문가들이 많고, 여기저기 직권 방송을 모니터링을 해보면 최근에 5% 이상 수익 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좀 드문데, 저는 최근에 들어서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승세를 타면 쭉쭉 뻗어나가는 게 또 중요하고, 일단 벌어놓은 것을 일단 관리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총 포트에 세 종목이 있었죠. 메디포스트는 지난주에 급등이 나와서 수익 실현한 상황이고요. KCC하고 국보디자인 그리고 테라세미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KCC는 화요일에 목표가를 도달한 상황이죠. 우리는 현금 40% 풀베팅한 이후에 그날 장대 양봉 4.5% 대형주에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제가 KCC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KCC가 시초가에 개파락이 나와준다면 바로 수익 실현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거꾸로 시가 갭상승이나 보합권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목표가를 45만 원으로 드렸기 때문에 바로 목표가에 매도 처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화요일에 바로 갭상승을 출발했는데 목표가가 갭상승의 시초가에 시작하는 모습이었죠. 참 딱 알맞게 시초가에 출발한 이후에 수익 실현 관점에서 매도 처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바로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목표가를 시초가에 달성한 이후에 한 6% 수익 실현한 이후에 하락이 좀 나와줬는데, 바로 이런 하락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초가가 개파락이면 바로 수익 실현, 거꾸로 보합이나 플러스권이면 목표가가 수익 실현 관점을 계속 좀 강조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외국인들보다 빨리 매도 처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매도 처리한 이후에 SG라든지 모간서울에서 매도상이 1, 2위로 정리를 한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 돈을 좀 빼먹어야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랑 같이 공략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44만 500원, 44만 500원이 21선의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21선을 지지하면서 제 차 그제 고점인
45만 원 이상을 돌파하는지, 아니면 시초가가 개파락을 한다면 바로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익 실현된 종목이 국보 디자인이죠. 국보 디자인은 제가 화요일에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월요일에 일단 200일선을 세 번째 지지, 그러니까 크게 봤을 적에 쓰리바닥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20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쌍은 봉 이후에 단은 봉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해서 화요일에 오늘에 바로 되돌려 세우는 모습이 좀 나와줄 것 같으니 목표가에 도달한다면 바로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바로 한 4% 가까이 급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하실 때 좀 이렇게 보시면 간단해요. 첫 번째는 현재 시장에서는 바닥 지지가 완벽하게 된 종목. 그러니까 국보 디자인처럼 정확하게 여러 번 동안의 지지선들을 학습 효과로 단단하신 종목들, 그리고 눌림목이 예상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 현재 시장은 상당히 좀 간단하게 순환매를 빠르게 이용해서 수익 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보 디자인은 제가 상승 시에 기간 매수세를 좀 잘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동안의 국보 디자인이 거래량의 3분의 1 이상을 기간 매수세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세에서도 기간 매수세를 좀 잘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화요일에도 한 10,000주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죠. 외국인들하고 개인들은 매도세를 좀 이겨냈었는데, 이번에도 기관들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것저것 좀 종목을 말씀드릴 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말고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유심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매도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만지는 종목들을 유심히 공부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국보 디자인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도 목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상단 저항이 61선, 121선의 중기 입장선들이 모여있는 구간이 9,950원 부근이기 때문에 이 부근을 돌파하는지 체크하시기 좀 바라겠고요. 지금 종가가 목표가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시가가 개파락 출발한다면 바로 매도 처리를 하는 게 수익률 측면, 그리고 기회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테라세미콘은 보유기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죠. 그만큼 개인들이 상당히 좀 피말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의 최고로 탑픽으로 급등하고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한다면 단연 GSK하고 DGI. 그러니까 플렉서블 섹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섹터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급등전 선취매를 했습니다. 급등전 선취매를 했는데, 종목은 조금 안정적인 종목으로 고르다 보니까 중형주로 좀 매수를 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약한 모습. 그리고 화요일에 어땠습니까?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주춤을 할 때 이 테라세미콘도 3%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역시나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느낀 게 바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양봉 마감을 했죠. 이런 모습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거꾸로 시장은 올라왔는데 내 종목은 흐물흐물하다. 그럼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추세급은 괜찮은지, 차트는 어떤지, 어떤 체크라는 게 중요한데, 일단 테라세미콘은 그동안 매도세로 일관했던 삼성차쿠가 드디어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CS증권 종반 매수세로 들어온 모습. 그러니까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이제는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좀 모습이기 때문에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눌림 매수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두시고, 눌려줄 때는 매수로 접근. 그리고 일단 상당히 좀 저항이 61선이 지금 코앞에 지금 저항으로 좀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서 61선을 돌파하면서 서서히 61선이 우하향시키는 패턴이 나와준다면 아주 좋은 패턴들의 완성된 차트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차트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아직 10% 이상 수익률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정도 기대해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두코멘터님 요즘 상승 흐름 타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제 포트 운용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 최종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해봐.
네, 테라세미콘 20% 비중 담고 있고요. KCC 국보디자인 목표가 달성해서 현금 비중 늘어났습니다. 80% 담고 있습니다. 이 총 손익 78만 원 가량 손익을 받고요. 수익률 플러스 2.8%입니다. 네, 제 포트에 모두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가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이 결국 버냉키 후임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4월 만에 혼조를 빚었지만 일부 종목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옵션 만기인데 미국장 강보합세로 끝났다고 해서 같이 오를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전일 미국장이 급락했었는데 옐런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조금은 찝찝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